Hi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Phonological Studies. We talk about phonological changes today. 오늘의 이야기는 음운 변화입니다. 음운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인 음운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음 변화의 원인과 음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그리고 음 변화 중에서 선택적인 경우와 필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봅니다.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소가 모여서 하나의 음절이 되고 또한 음절이 모여서 음보가 되고 음보가 모여서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늘어나고 이질적인 소리가 결합되며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결합의 이음매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연세가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음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eside, president, presidential을 볼까요? 이 세 단어는 preside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상 모음과 자음의 발음이 다 다릅니다. 그냥 preside라고 했으면 요것도 president, 요것도 presidential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억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골치 아픈 음운 변화는 없앨 수 있을 테지요. 원어민은 자연스럽게 preside, president, presidential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모음도 자음도 강세도 바뀌지만 그렇다고 원어민에게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발음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 자체에 존재하는 자연성의 법칙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음은 왜 변화하는 것일까요? 크게 본다면 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모순적인 존재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화자요 동시에 청자입니다. 화자로서의 사람은 그저 편하게 그저 쉽게 발음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청자로서의 사람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오해 없이 듣기를 원합니다. 편하기로 치자면 그냥 아다다다 아바바바 정도로 하면 그만이겠지만 청자로서는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 분명하고 또렷하게 원래의 모양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어음 자체에는 이러한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음하기 힘든 연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발음의 유표성,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유표성이라고 합니다. 화자인 사람은 유표성이 있는, 즉 복잡하고 발음하기 힘든 소리를 줄이고 싶어 하지만 청자인 사람은 본디 그 모습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충실성, faithfulness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충실성은 형태적인 독자성, morphemic integrity를 유지하는 것으로 형태소의 발음을 그대로 지키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충실성만 따진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발음하고 일체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또 유표성을 모두 제거하자면 그냥 아다다다다가 되거나 그나마도 말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그렇다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사람은 청자와 화자의 입장을 타협해야 하며 그러한 타협이 언어 현상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변하는 것도 아니요, 무조건 다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닌 중간선에서 조율이 일어납니다. 그 조율의 결과가 변화입니다. 충실성과 자연성 또는 유표성,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실성과 유표성이, 충실성과 자연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마치 끈으로 이은 삽을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삽은 잡아당기는 사람의 중간을 향해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일부가 변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비음은 독자적인 조음 위치를 가지기보다는 뒷소리의 조음 위치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음운적 자연성이죠. 그런데 형태소가 결합하다 보면 인과 포트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음 뒤에 오는 자음이, 저해음이 조음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충실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input라고 해야 될 것이지만 NP의 연세는 음운적 자연성이 없는 유표적인 소리로
이 소리 연세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의문적 자연성이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N이나 P를 없애버리면 충실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게 되지요. 차라리 MP 또는 NT 이렇게 조음의 위치가 같도록 두 소리를 만들어 놓으면 충실성도 어느 정도 준수하고 또 유표적인 소리의 연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이 인토트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임포트가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음운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그것을 트리거를 합니다. 그리고 음운 변화가 되는 대상, 그것을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 트리거와 타겟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타겟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타겟이 잘 되는 소리가 있고 잘 되는 위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임포트는 되지만 인토트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관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변화가 심한 소리가 있고 변화를 잘 하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이든지 동화가 일어나는 경우 변하는 것은 설정음이거나 비음입니다. 설정음 코로나 사운드 TDN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 설정음이면서 비음인 N 소리는 범어적으로 변화의 대상, 타겟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말에서도 한강을 한강으로 발음한다든지 전부를 전부로 발음할 때 변하는 소리가 바로 니은 소리, 설정음이면서 비음인 그러한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절의 두음은 음절의 말음보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타겟이 되는 음절 위치가 말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음은 분명한 발음을 지향하고 말음은 변화가 심하며 대조적인 기능, 컨트라스트 펑션이 떨어집니다. 우리말에 not 이 5개의 소리는 받침이 다 다르지만 이것이 다 말음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발음이 뭉개져서 다 NAT, not으로 다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음이 있다면 사, 자, 차, 다, 타 이렇게 분명하게 각 소리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태소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은 접사이고 포트는 어간입니다. 이 인과 포트가 만날 때 이 뒷부분이 변하는 것이죠. 인포트는 접두사 어간이 붙은 것으로서 어간이 접두사를 변화시킵니다. 접두사가 어간의 첫 소리를 변화시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인토트 같은 예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미사가 붙으면 이번에는 요 전미사가 붙으면 그 앞에 있는 소리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타겟가 되는 위치, 즉 형태적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형태소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음변화의 타겟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음변화의 트리거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즉 음변화를 일으키는 유표적인 현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죠. 정말 단순하게 정리하면 여기 써 있는 두 조건, 인접 조건과 구조 조건이 음운 변화의 원인입니다. 소리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은 변하는 소리인 타겟와 변화를 일으키는 소리인 트리거가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접 조건, adjacency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비음 동화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 비음, 저음의 연세는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진 것이 자연스러우며 발음하기 편합니다. 다른 말로 비음, 저해음이 조음 위치가 다르면 자연스럽지 않은 소리, 즉 유표적인 소리입니다. 이러한 유표적인 소리는 비음의 위치를 조정하여 바꾸게 됩니다. 네, 이걸 조금 바꿔 얘기하면 비음 동화가 일어나려면 뒤에 저해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주변음이 있을 때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음 동화의 경우 비음과 저해음 사이에 다른 소리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P, NAP의 경우를 보면 N과 P 사이에 모음이 개입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음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변하는 소리와 변화를 일으키는 소리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접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접 조건 중에는 바로 앞이나
바로 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의 역사적인 유음이화를 봅니다. 여기서 fate에다 al을 붙이면 al로 나타나지만 plain에다 al을 붙이면 ar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설치금 L이 연이어 나오는 것, 이걸 만약에 L로 할 경우는 L과 L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막는 유음이화 때문이다. Liquid dissimulation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L의 연쇄가 있는 경우 유음이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상 이 두 개의 L 사이가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모음이 개입되며 심지어 플래널 같은 경우에는 N이라는 비음도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음이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사실상 자질기하론, 피처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보면 리퀴드 층위의 인접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겉보기에는 마치 두 개의 설치금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세 번째 컬처럴 같은 데서 여긴 L이 있는데 어떻게 L이 그대로 나타나느냐, 이 경우는 L과 L 사이에 뭐가 있어요? R이라고 하는 리퀴드가 들어있어서 L과 L이 리퀴드 층에서 나란히 오지 않기 때문에 유음이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유음이화, 이 부분은 토픽 중심의 음변화 현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구조 조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R 탈락 현상, R 딜리션 현상을 봅니다. brain, reap, carry, pray에서는 R이 탈락하지 않고 car, storm, burst, actor 이렇게 말할 때 영국 용어에서 R이 탈락합니다. R이 탈락하는 것은 주변에 다른 소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음이 음절이 마름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R의 위치가 음절의 어디인가 하는 것이 변화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음절이 두 음의 R이 있으면 발음이 되고 음절의 마름에 있으면 R이 발음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영어의 밝은 L과 어두운 L, 라이트 L과 다크 L에서 L의 분포를 보면 이런 비슷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light, slim, polite, delight 이렇게 L이 깨끗하게 발음되는데, 여기를 보면 milk, help, feel, fel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밝은 L은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L과 같은 발음이지만 어두운 L은 L 소리가 매우 약화돼서 으처럼 소리 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도 주변에서의 관계없이 이 소리가 음절의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음절의 두음에 있을 때는 라이트 L로 발음되고 음절의 마름에 있을 때는 다크 L로 나타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음절만을 다뤘습니다만 구조라 하면 꼭 음절 구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절이 모여 만든 음보 구조, 그리고 형태소가 모여 만든 단어 구조를 다 칭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음 변화는 인접 조건과 구조 조건이 다 같이 나타납니다. 영어의 H 탈락 현상을 봅니다. prohibit 할 때 발음이 되고요. prohibition 할 때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vehicular, vehicle, nihility, nihilism, human, inhumane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H는 뒷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세 음절에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즉 음보의 머리 요소인 경우, 다시 말해서 음보 초에 있는 경우는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는 음운 변화가 인접 조건, 모음과 모음 사이, 그리고 구조 조건, 음절초가 아닌 위치, 이 둘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동일한 환경에서 TD는 설타름이 되는 것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뒤에 강세가 없을 때 water, letter, ladder 이렇게 설타름이 일어나는 현상과 H가 탈락하는 현상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 그리고 뒷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 이렇게 강세에 관련된 음보 속에서의 위치와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 사이라는 인접 조건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유음이하를 얘기했는데요. 유음이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parallel,
이런 말에서는 의호모가 일어나지 않고 lightly다 loveless, lightly, lovely 이럴 때 그냥 LL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음유효라는 것은 L과 L의 연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군 접사인 A, L이 붙은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parallel, 럴처럼 접사가 없거나 lightless, lightly처럼 이군 접사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유음의 인접 조건과 아울러 형태소 구조 역시 함께 공모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변화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필수 변화와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변화가 있습니다. 필수 변화를 의무 변화, obligatory changes라고 하고요. 선택적 변화를 수의 변화, optional changes라고 부릅니다. 조금 용어가 어렵지만 자주 등장하니까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lectric는 K로 끝납니다. 거기다 ITY를 붙이면 electricity하고 S가 됩니다. 이것을 영국의 연하다, philosophi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K가 S가 되는 변화는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electricity 그러면 틀립니다. 하지만 left wing이 되는 경우 이게 T가 하나 빠지는 거죠. 이것을 cluster simplification 또는 자음근 단순화라 하는데요. 이 경우는 left wing만 맞는 것이 아니라 left wing도 맞습니다. 즉 T를 발음해도 되고 발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비슷한 예를 또 하나 들면은 nature에다가 a를 붙이면 a가 축약이 돼서 natural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trisyllabic shortening 또는 trochaic shorte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타픽으로 다루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natural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음보에 관련돼서 natural이 안 된다. al은 음보에 붙어야 되는 운율적 조건을 가진 전미사이다 하는 것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쉽게 natural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natural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can을 비유화시켜서 can 이렇게 can 비유화를 시키는 것은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변화 현상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의무 변화, obligatory change,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이것을 선택적 변화 또는 수의 변화, optional change라고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obligatory changes, 의무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의무 변화의 내용을 대부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변화는 의무 변화에 속합니다. 수의 변화는 아주 미세한 변화이고 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의 변화와 지역 변이, regional variation 또는 dialectal variation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water 같은 발음에서 flap을 안 쓰고 R이 생략돼서 또 T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water가 되죠. 영국 영어는 water, 미국 영어는 water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water에서 보는 것처럼 flapping도 일어나고 또 R 소리가 실현되면서 영국 영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더 확장한다면 인도 사람들은 카고 아르고 까르고 합니다. 에스프레이션이 없습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어는 H라고 안 그러고 It라고 합니다. 또 seven 안 그러고 seven 하기도 하죠. 캐나다 사람들은 작가를 writer라고 하고 writer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의적인 것일까요? 정답은 이미 아시리라 보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변화는 수의적인 변화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 집단에서 한 명의 화자가 어떤 때에는 A로 어떤 때는 B로 이야기할 경우 A to B의 변화가 수의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상도 말로는 겨자를 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과 만나면 겨자하고 경상도 친구를 만나면 계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어 집단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의적 변화가 아니라 지역 변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역 방언에 속하는 것이죠. 겨자, 계자의 변화가 수의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상
진정한 수위적 변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조 조건이 들어가는 structural condition이 들어가는 변화는 모두 의무 변화입니다. 음절, 음보의 위치, 형태소의 결합으로 일어나는 일체 변화는 모두 의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의무 변화, 수위 변화의 예를 보면 의무 변화에는 형태소가 개입되어져 있죠. 그리고 수위 변화에는 형태소가 개입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동시조음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부의 수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음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으로는 인간이 청자이며 동시에 화자로서의 그 역할이 충돌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충실성과 자연성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 음운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변화는 무작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소리의 영향으로 또는 음절이나 음보 단어 구조와 같은 형태적 결합 내지는 음운적 단위와 같은 구조적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또 A to B의 변화는 수위적인 경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obligatory change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음운 변화는 필수적인 변화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음운 규칙과 표기 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to this point. I hope you've enjoyed this posting. I'll be back with phonological rules and notational conventions. I'll see you soon. Bye-bye.